오늘은 간호관리 한 장 정리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간호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당연히 세계사적 사건들이나 변화들이 우리 간호 및 간호 지도자들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자, 우리 간호체계 모델이라고 해서요. 기능 모델이 있고 팀 모델이 있고 전담 모델이 있는데요. 기능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맡아서 하고 누구는 드레싱 맡아서 하고요. 자, 누구는 바이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우리는 기능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장점이 있죠. 단시간 내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상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는 어떤 간호조무사가 와서 드레싱 했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간호조무사가 와서 주사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입장에서는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간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전담은 말 그대로 24시간 간호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간호 조직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계층제의 원리가 있고 통솔 범위의 원리가 있고 명령 통일, 분업, 조정의 원리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번에 신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 취업을 했습니다. A라는 선생님도 들어갔고 B라는 선생님도 들어갔고 C라는 선생님들도 신규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프리셉터 선생님이 생겼거든요. 우리 신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을 전담해서 교육해주는 선임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보니까 이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지 통솔할 수 있는 사람도 힘이 덜 들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하 수가 적절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솔 범위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여러 명의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신규 간호조무사 선생님한테 여러 명의 선임들이 이 사람은 이런 지시를 주고 또 다른 똑같은 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지시, 다른 사람은 또 그거와 다른 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동스러워요. 그쵸? 명령은 통일시켜서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분업은 말 그대로 업무 분담해서 하는 거고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인간관계, 말 그대로 조화롭게 조정하는 이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비교해서 하나 더 갈게요. 조정이라고 하는 놈은 보건행정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보건행정 쪽,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의 보건행정 쪽에서도 나오는데 조직 구성원 및 부서 간의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원 또는 부서 간에 협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간호관리에서 조정은 조화로운 인간관계지만 보건행정 쪽에서의 조정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조직원 간에 협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 간호 배경은요. 예방적인 건강행위에 관심이 높았다 해서 기초 한방 쪽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최초의 서양식 현대식 의료기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최초의 서양식 현대식 의료기관 이거 뭐예요? 광해원이죠.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간호사 교육기관 제가 교육하려면 말 안 듣는 거 가뜩이나 교육받기 싫은데 5959 달래준다 보고 달래준다 해서 보구여관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간호보조법을 공포했어요. 간호보조원을 배출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1900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알마타 회의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에서 1차 보건의료를 선언한 알마타 회의가 있죠. 알타리무 칠렐레 팔렐레 다을려 그래서 1978년 WHO 세계보건기구 너 누구야? 488로 너지? 라고 해서 1948년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1900으로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간호보조법을 공포했다. 간호보조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배출했다. 1 더하기 9가 10이잖아요. 7 더하기 3도 10이다. 라고 해서 1973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간호조무사 명칭 바뀐 거는 1978년 알마아타 회의 선언연도랑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간호관리에서 나이팅게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백의의 천사, 간호에 뚜렷한 업적을 세웠고요. 간호관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도 분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꼼꼼하게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거 중요한 과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간호관리 같은 경우는 1교시 과목 중에 들어가는데 1교시는 꽈락이 별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널널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특히 간호관리에서는 반드시 특징적으로 암기할 것들만 확실히 암기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이팅게일은 간호관리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이팅게일이 내세운 간호 이념, 직업이 아닌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업이다 하면 틀리고요.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다, 의사다, 의사 아니에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간호한다 해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뒤에다가 표시해 놓은 오답들 있죠. 이것들 이렇게 보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 절대 정답으로 고르지 마세요. 오늘날의 전인간호 이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호 목적,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팅게일이 되겠죠. 자, 기장 표창 어디서 합니까? 제네바 적십자 본부죠. WHO 본부도 여기 있었고요. 그 국제간호사 협회인 ICN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서양문 한번 볼게요. 일생을 이롭게 살면서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 인간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을 거고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간호하며 알게 된 일은 당연히 비밀로 한다. 자, 간호하면서 알게 된 법규 쪽에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도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환자보다 더 넓은 범위였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범칙금이나 아니면은 징역, 연수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제3자니까 3천만 원 벌금 3년 징역은 제가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현대간호의 특징은 환자 위주고 전인간호, 재활간호가 우리 현대간호의 특징입니다. 재활 나왔으니까 또 해볼게요. 재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나중에 어디서도 나오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재활의 주요 개념인데요. 자, 이거 공중보건 쪽으로 가서 몇 차 예방에 들어갑니까? 그죠? 당연히 3차 예방에 들어가죠. 재활의 개념도 같이 꼭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성인간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수술을 했습니다. 재활 수술 몇 주 이런 거 기억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 제가 상자를 만들어 놨는데 국제간호협의회 ICN이라고 해서 국제적 간호사 단체입니다. 언제 창설됐어요? 제가 일단 이 중심 국가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날씨가요. 본부는 당연히 스위스 제네바. 중심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의 날씨가 흐리고 잿빛이잖아요. 비둘기색이랑 똑같다. 비둘기 구구거리는 비둘기 개극혐 개싫어 A18 1899년 이었었죠. 자, 국제간호사의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제가 이거 획수 세자고 했어요. 국제 획수 세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리고 호가 5랑 비슷하잖아요. 5월 12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직업윤리 이해함으로써 얻는 이점,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얻고요. 기분과 보람도 느끼고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호조무사 윤리강령이라고 해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투약 실수 보고 안 했어요. 당연히 거짓된 거잖아요. 투약을 실수했는데 보고 안 했대요. 정직을 어겼다. 위반된 윤리는 당연히 정직. 우리 업무상 과실이라고 해서요. 위급한 상황에 의사에게 보고를 안 하거나 핫팩을 대주는데 겉싸기 없이 적용해서 우리 대상자가 화상 입었어요. 이거와 관련된 우리 조무사 선생님의 과실은 그쵸, 주의 의무태만 얘도 잘 나오는 놈이죠. 주의 의무태만. 자, 그 다음에요. 모든 대상자한테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는 항상 사전에 설명 및 동의 의무를 구합니다. 하물며 제가 이런 설명의 의무는 우리 대상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라 할지라도 귀가 안 들리는 난청일지라도 심지어 임종 앞둔 대상자일지라도 모든 간호처치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업무라고 해서 간호관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기본간호랑 또 연결시켜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입원실이나 진찰실 환경정리를 한다. 우리 기본간호 쪽 가서 한번 볼까요? 기본간호도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찍기는 할 건데 환경정리할 때요. 청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데 바닥 청소, 빗질 안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더러운 쪽에서 깨끗한 쪽으로 하는 건가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하는 건가요? 당연히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몰아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쓰레기도 모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청소한다는 것은 이거 그거랑도 똑같거든요. 상처 소독. 상처 소독도 깨끗한 부위에서 더러운 쪽으로 해준다. 상처 자체는 깨끗한 걸로 보기 때문에 상처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해준다 라고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환자 진찰 시에 보조하거나 활력증후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거나 드레싱 준비, 처치나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레싱 카트요.
드레싱 카트 끌고 환자 호실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쵸? 드레싱 카트를 끌고 환자 호실까지 가지 않는다. 드레싱 같은 경우요. 식사 전. 네, 해요, 안 해요? 그쵸? 불유쾌한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식사 전에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했었고요. 어떤 식으로 깔아줄 거예요? 제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반 윗담. 밑토니불 고무포, 반온니불, 윗토니불 담요.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확인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검사물 수거. 자, 우리 대변 검체도 있고 소변 검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체들도 있었어요. 다른 것들 빨리 못 보내면은 우리가 보통은 검체 냉장고에다가 두는데 반드시 실온에 보관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이거? 그쵸. 뇌척수액 검체였죠. 뇌척수액 뽑아내는 검체 무슨 검사예요? 요추천자였습니다. 요추의 몇 번째? 당연히 세 번째, 네 번째. 요추는 총 몇 개인데요? 5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뇌척수액은 어디에 흘러요? 지주막, 가강. 이런 것들도 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간호관리 여기서 마칠게요.